자,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86페이지 문제 있는데요. 여기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제 뭐 특별하게 계산한다고 사칙연산 정도 계산 있고요. 개념들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좀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많이 풀어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우리 보통 이제 요거 우라늄 사용해서 핵분열 일으키죠. 그리고 나는 양전자와 전자가 함께 만나서 소멸할 때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한 쌍의 감마선으로 변한대요. 양전자 단층 처련 장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기술 이름은 PET라고 불러요. 페트병 아니고 저기 애완동물 아니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엑스레이 찍거나 뭐 MRI 찍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는 건데 방법이 달라서 쓰이는 의료 분야가 조금 달라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몸에다가 넣어요. 몸에 넣어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양전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양전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여서 이 양전자가 주변에 있던 전자랑 만나요. 근데 양전자 플러스랑 전자 마이너스랑 만나면 얘가 전하량이 0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질량이 사라졌으니까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빛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감마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량이 X방향 운동량끼리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쪽 방향 운동량이 생겼으면 X방향 운동량이 생겼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이 생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가만히 정지해 있던 애가 외부에서 어떤 요인 없이 갑자기 출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쪼개질 때 하나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면 하나는 왼쪽으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마선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마선이 한 개의 감마선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다른 하나의 감마선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운동량 보존 법칙 배웠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감마선이 양쪽으로 날아가요. 양쪽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PET 이쪽 테두리에 이제 감마선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얘가 반드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몸에 어디에서 방출됐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에서 발생했다. 그럼 감마선이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하면 요 선상에서 센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면 센서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그 시간 차이로 여기서 출발한 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센서가 당연히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찾아보시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우리 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술 좋잖아요. 이게 다 기초과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핵분열은 가벼운 원자핵이 충돌하여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분열이라는 거는 쪼개지는 거죠. 그럼 무거운 애가 쪼개져서 가벼운 애 두 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요. 태양 내부에서는 가의 핵분열 현상을 이용하여 태양에서는 핵융합이죠. 융합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뒤에 말은 맞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한 쌍의 감마선으로 변하는 현상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보통 여기 문제들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86페이지 11번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떤 원자의 X 두 개를 이용해서 헬륨을 생성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거는 생성 전과 생성 후에 질량수랑 양성자수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보존돼야 되겠죠. 특별한 현상이 아니면. 자, 특별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또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질량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24 메가 일렉트로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원자 하나 정도 분열하는 거는 에너지 방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줄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19승 정도, 되게 작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수치로 쓰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아예 확 단위를 줄여서 일렉트로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너무 많이 줄였다 보니까 앞에 메가가 또 붙어버려요. 메가는 10의 6승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메가 일렉트로 볼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단위예요. 줄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x가 어떤 입자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두 개 있죠? x에다가 2배를 해준 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질량수 4, 양성자수 2개인 헬륨과 같아야 돼요. 2배 곱한 게,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나 상황에서는 라듐이 라돈으로 바뀌면서 5메가 일렉트로볼트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226에서 220이니까 4 쓰면 되겠죠? 그리고 88에서 86 됐으니까 나머지 2 하니까 2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X는 뭐예요? X는? 수소인데 중수소. 그래서 원래 수소는 양성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질량수가 2개라는 얘기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하나 해서 전체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4, 양성자수 2개니까 헬륨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X의 중성자수는 2이다. 맞죠? Y의 질량은 X의 질량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질량수가 4, 그리고 여기는 질량수가 2니까 2배라고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요거 헬륨이었죠. Y는 헬륨이었죠. 얘죠. 그러면 지금 Y의 질량, 얘는 이거의 2배, 2개 한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같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24 메가 일렉트로볼트만큼 더 있으니까 그만큼 가볍겠죠. 그러니까 2배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핵반응 전과 후의 양성자수의 합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뭐? 4번?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 풀어놓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성자수 하나죠? 질량.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했어요. 요거. 중성자수 1개, 양성자수 1개 해서 질량이 2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봐도 만점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번 아니고 몇 번이야? 그럼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이제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반응식을 나타냈대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36, 92에서 지금 여기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 요 단계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의 질량을 여러분들이 찾아봤겠죠? 그러면 X의 질량 236, 141, 여기는 3이죠. 그래서 236, 여기는 모르고 141에 여기 3개의 중성자니까 3 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92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수 92, 그리고 56, 0 이렇게 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36.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92에 3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로 236, 140, 여기는 2죠. 그럼 남는 거 빼보니까 94. 여기 그 다음에 92, 54, 여기는 0 하니까 남은 거 계산해 보니까 38. 까만 걸로 써줘야지. 3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라늄 236과 우라늄 235는 중성자가 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양성자 수는 몇 개예요? 얘는 92개. 얘도 양성자 수 92개죠. 중성자 수는 얼마예요? 236 빼기 92. 얘는 235 빼기 92. 그러니까 중성자 수 다르죠? 틀렸네요. X와 Y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양성자수의 값이 서로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질량수가 얼마였냐면 X는 92 빼기 36, Y는 94 빼기 38 같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나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하고 중성자수, 양성자수 비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내고 사칙 연산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에서 발생하는 핵 융합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참고해 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헬륨 두 개가 합쳐지는데, 요때 헬륨의 뭐라고 했니? 헬륨이라고 수소의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랑 중성자 하나 가지고 있는 중수소의 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양성자 플러스 한 개, 여기 양성자 플러스 한 개였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양성자 플러스 한 개밖에 없죠.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양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렙톤 보존 규칙 때문에 이때 중성미자도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양전자랑 중성미자랑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갑니다.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감소에 의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감마선을 방출한대요.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헬륨인데 중성자가 하나 빠진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수소 튀어나오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림 자체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데, 혹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새로운 게 막 나왔으면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할 수 있는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할 때는 그냥 참고로 해서 이런 과정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는 수소의 동위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동위원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원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럼 같은 원소라고 부르는 거겠죠? 근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질량수가 다른데 그게 이유가 양성자였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원자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수소가 아니라 만약에 양성자가 하나다 그럼 다 수소예요. 근데 양성자가 두 개다 다 헬륨이에요.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죠. 양성자 한 개죠. 그리고 질량도 하나죠. 이런 수소가 있고요. 수소인데 원자 번호 1이죠. 근데 질량이 2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수소. 그래서 요거는 양성자 하나만,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붙어 있는 수소. 그리고 삼중수소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있는 수소도 있습니다. 자, Y는 X보다 중성자 수가 많다. 여기 X 보니까 중성자 하나, Y 보니까 중성자 하나. 같네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 해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원자력 발전소의 핵 발전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우라늄을 우리가 핵 분열시켜서 만드는데, 얘가 분열할 때 크립톤 바륨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요. 스트론튬, 제논 이렇게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할 때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죠. 에너지가 이렇게 다르죠. 200, 190. 이 얘기는 감소한 질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물, 얘네들 요 결과물하고 요 결과물하고 질량을 비교해 보면 누가 크겠어요? 누가 커요? 밑에 있는 게 더 크죠. 왜? 에너지로 방출된 질량이 더 적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핵 분열 후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을 모두 합치면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의 질량을 합한 값보다 작겠죠. 왜 작아요? 에너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바뀌었어요?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다는 기억에 해당된다, 에너지는 니은에 해당된다. 맞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는 어디에서 더 커요? 자, 지금 질량으로 빠져나간 게 190. 190만큼 질량 날라갔어요? 200만큼 질량 날라갔어요. 누가 더 가벼워요? 얘가 더 가볍죠. 그럼 질량 차이는 똑같은 거 반응시켜서 했는데 질량 차이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가에서가 더 크다. 혹은 여기에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거에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특강 92번. 얘는 조금 여러분들 좀 생소한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부터 써볼게요. A라는 입자는 질량수가 232인 입자예요. 그리고 중성자 수는 142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요거는 A는 빼고 할까? 이게 지금 A에서 B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헷갈리니까. A에서 B로 가니까 질량수가 어떻게 됐어요? 232에서 228로 감소했죠. 그럼 질량은 232에서 228로 감소했으니까 4만큼 감소한 거죠. 그리고 중성자 수는 142에서 140으로 감소했으니까 2만큼 감소한 거죠. 자, 질량수가 4, 중성자 수가 2개. 반대로 얘기하면 양성자 수가 얼마? 2개. 질량수가 4니까 요런 입자가 뭐가 있어요? 요런 입자. 양성자 수 2개, 질량수 4개인 거 헬륨이죠. 그래서 헬륨이 빠져나갔다. 헬륨 원자 핵이 빠져나갔다. 여기서 이제 원자 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전자는 없었잖아요. 지금 핵만 빠져나가니까 헬륨 핵만 나갔다. 전자는 어디 딴 데서 얻어와요. 다른 곳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로 분개하는 과정에서 헬륨 원자 핵이 방출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게 B, C, D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나타납니다. 써볼게요. B에서, C에서, D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일단 질량수를 알 수 있죠. 질량수가 얼마냐면 228, 얘도 228, 얘도 228입니다. 근데 중성자 수가 140, 139, 138. 여러분들도 같이 써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성자 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빼주면 되죠. 228 빼기 140 하니까 88. 228 빼기 139 하니까 89. 그 다음에 228 빼기 138 하니까 90.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양성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다른 거죠. 원자 번호 88번이 뭐냐면 선생님 찾아보니까 88번이 라듐이에요. 라듐이라는 애고요. 89번이 악티늄이라는 애예요. 그리고 90번이 토륨이라는 애예요. 여러분들 토르 있죠, 토르. 그 토르에서 따온 토륨입니다. 천둥의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 바뀌어요. 원자가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은 양성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얻어왔냐? 아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 거예요. 중성자 수는 하나씩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양성자 수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가 또 방출될까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어요. 하나가. 그러면 플러스 1 된 거죠. 전하량이. 그럼 마이너스 1도 하나 튀어나와야 전하량이 보존되는 거겠죠. 아마 전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BC와 CD로 분개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증가하는 양성자 수는 같다. 하나씩 증가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A는 D의 동위 원소래요. A는 D의 동위 원소래요. 그러면 질량수, 중성자수 빼봅시다. 232 빼기 142 그리고 228 빼기 138 하니까 같네요. 자, 그래서 A는 D의 동위 원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성자랑 양성자랑 바뀐다는 사실을 좀 알고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 6월 이제 5번인데 조금 변형된 문제예요. 아마 찾아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핵 반응을 줬는데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게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초의 질량수 몇이었냐면 질량수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2개였죠. 그 뒤에 뭐 다른 거 안 튀어나왔으니까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근데 여기 4,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2, 0 돼야 되겠죠? 근데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만 2개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2라고 돼 있죠. 2개 하니까 얘는 실제로는 1, 0이네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양성자 수는 없고 질량이 하나인 거 중성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성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반응 전에 보니까 236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2 여기 94 더하기 140 하니까 156 256 뭐야 234 이거 왜 이래 234 이렇게 되고요. 38 더하기 54 하니까 92 이렇게 되니까 2개의 중성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고요.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2개 원소 합쳐져서 하나의 원소로 되는 거 핵융합 반응이죠.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 뭐예요? 핵 분열 반응. 한 개의 원소가 2개로 갈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봤던 거랑 조금 다르죠. 우리 전형적으로 여기 우라늄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거는 중성자 3개 튀어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핵 반응이 뭐야 선생님 얼굴이 멈췄네. 그냥 할게요. 핵 반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핵 반응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 다 살펴보다 보면 방출되는 에너지도 다르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맞고요. 요건 되는데 내 얼굴이 멈춰버렸네. 자, 디귿. 가나는 질량 개선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핵 반응이다 맞죠? 요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늘 나와요. 질량 개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은 늘 나옵니다.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요거 안 했었네? 이거 왜 2개가 건너뛰었네? 요거 하나에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자, 가와 나는 두 가지 핵 반응식이다. 표는 가와 나와 관련된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하고 라듐하고 라돈하고 질량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래요. 자,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핵융합.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개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더 커요? 어떻게 비교해요? 질량 결손이 어디가 더 크냐? 그럼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방출됐냐? 하면 가가 더 많이 방출됐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이 M1은 M2-M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1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애냐면 여기 수소에 해당하는 애고요. M2하고 M3는 여기 라듐, 라돈에 들어가 있는 애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걸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서 등식을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에서 등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에서는 수소 2개죠. 수소 2개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2개의 M1인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헬륨의 질량, 요거 헬륨의 질량하고 더하기 24메가일렉트로볼트만큼의 에너지 혹은 질량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2개는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식 하나 쓸 수 있었겠고, 나식에서 라듐이 질량이 M2였으니까 M2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M3에다가 더하기 헬륨의 질량 더하기 5메가 일렉트로볼트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디귿에서 물어본 건 E M1이 이랑 M2-M3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M2-M3는 뭐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지금 하나 이항한 거죠. M3 이항한 거죠. 요거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두삿 헬륨 5메가 일렉트로볼트 이거예요. 그러면 이 M1하고 M2-M3를 비교하면 여기다 그대로 써보면 헬륨하고 더하기 24메가 일렉트로볼트 하고 이건 요거고요. M2-M3는 2의 4의 헬륨 더하기 5메가 일렉트로볼트. 요거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똑같이 헬륨 있고 24메가 5메가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하세요.